안녕하세요, 바이크 매거진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헬멧의 대표적인 브랜드 카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카모 헬멧의 개발 및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훈입니다. 브랜드를 만드는 게 원래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탄생되었는지. 카모는 2015년도에 그 나눅스 네트웍스에서 여러 가지 용품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던 제품이 헬멧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헬멧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양인 두상 핏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그 두상이 맞지 않다 보니까는 굉장히 불편함을 좀 많이 호소하셨습니다. 그 소위 말하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, 편안한 헬멧이 라이딩 감각을 또 상승시켜주고 또 헬멧 본연의 안전성을 좀 100%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헬멧을 런칭하게 됐습니다. 카모가 이제 코리아 아머인가요? 예,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. K 아머?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반응이 좀 괜찮았었나요? 그 당시에 반응이 괜찮았었고요. 특히 아스마라는 제품이 그 입문급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당시에 저희가 그 제품 가지고 일본에서도 판매를 했었는데 꽤 많은 판매를 했었습니다.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들 그런 게 있었나요? 일단은 브랜드로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건 아무래도 핏과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성능과 스타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핏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리 멋있고 기능이 많더라도 머리가 불편하면은 아무래도 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는 그렇죠. 그 고통 속에서 라이딩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한국과 일본의 그런 두상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두상 핏 데이터가 사실 만들기 진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. 네. 일단은 저희가 그 사이즈 코리아라는 곳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3D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가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. 헬멧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력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분야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카모만의 기술력이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저희의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은, 좀 안전성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쇼크 프로텍션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저희 기술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. 저희가 두개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거를 좀 포커스로 두고 이렇게 개발을 진행했는데, 그러면서 저희가 측두골이라는 부분이 특히 좀 두개골에서 약하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헬멧에서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고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쪽 부분이 그 머리에 4개의 뼈가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절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특히 약하고 그리고 얇습니다. 또 주요 신경이나 혈관들까지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 측도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면은 치명적인 부상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좀 개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밸리언트로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, 네. 일단 쇼크 프로텍션 여기 측면하고 정수리 이쪽에 밸리언트는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. 이 측면을 이제 이쪽을 예시를 들자면은 1차 충격을 받았을 때 내부에 포론이라는 소재, 특수한 폼 소재가 들어 있는데 이게 충격을 한번 이제 분산을 시켜주고, 또 1차 충격에서 이 헬멧이 갈라지거나 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차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뚫려있기 때문에 바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내부에 포론 폼이 이제 들어가 있음으로써 2차적인 충격도 한 번 더 이제 흡수시켜주면서 이 EPS가 분리돼서 탈락되는 걸 막아줍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충격 분산 부분과 내구성 부분 두 가지를 이 측면에서 좀 강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어려웠다라는 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? 일단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. 사실 그 기간 중에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쵸. 제가 디자이너로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의외의 말일 수도 있지만 기술의 평준화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요즘 특히 정보 시대가 더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이렇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는 그 최고의 기술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, 최상의 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뭔가 이제 저희 브랜드만의 차별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개발에 대한 고민이 좀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요즘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. 거기서 더 잘 만들기도 어렵고 네.
조금만 떨어져도 확 떨어진 것 같고 뭐 네.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. 어렵긴 하겠네요. 네, 결국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게 좀 특별해 보이는 포인트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동안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왔을 텐데 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라인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라인업을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입문급부터 최상급까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6가지 많네요.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입문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브리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 요 앞에 보시는 요 스왈로가 이제 또 브리오 다음 제품으로 해서 좀 입문급이자면은 에어로다이나믹 컨셉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됐고, 그리고 로드와 어반 이제 그 하이브리드 타입의 저희 프렌다라는 제품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중급 올라운드 제품인 피엔자, 그리고 초경량 컨셉의 이 제품 아이오스, 굉장히 가벼운 헬멧으로 출시가 됐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상급의 밸리언트,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?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이제 흰색의 이 밸리언트가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헬멧을 디자인할 당시에 좀 벤틸레이션과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키는 제품을 목표로 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영화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그 범블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. 네. 그 캐릭터가 전투할 때 이제 변신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착안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그 중간이 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좀 디자인을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또 타사와 다른 포인트가 돼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할 때 좀 특별하게 보시고 이렇게 좀 저희 제품을 좀 구매해 주시지 않았나라는. 헬멧 디자인에 따라서 무게나 성능이나 핏들이 다 조금씩 바뀌게 되나요, 이게? 네,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동일한 그 핏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어홀의 위치가 뭐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이 없어지고 양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머리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딱 받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그러면서도 핏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어떤 제품은 또 자기 마음에 드는데 어떤 제품은 이건 핏이 좀 달라졌는데 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해외 라이더들 중에서 카모 헬멧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. 네. 종종 만나요. 예. 희한하게도 일본 친구도 한 번 봤었고 네. 대만 친구도 좀 봤었긴 했는데 해외에 지금 어떻게 진출이 되어 있죠? 일단은 지금 해외 수출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 제일 그 수출한 이제 국가 중에 좀 메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대만 시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도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일본 이쪽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의 반응? 일단은 대만 시장 말씀을 드리면은 밸런트를 중심으로 그 상급 라인업에서는 좀 하이엔드 브랜드로 좀 사랑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올해 타이페이쇼하고 도쿄 사이클 모드를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예상보다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았고요. 특히 일본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일본을 진출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좀 나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많은 그 소비자분들을 만났는데 카모가 언제 다시 돌아오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. 그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냐는 좀 그런 기분 좋은 문의도 많이 받아서 예전에 쓰셨던 그 뭐 피엔자나 아스마 이 제품을 아직도 이제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이거보다 더 편한 제품을 찾지 못해서 못 바꾼다라는 제 이야기가 오버가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좀 과장된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. 해외에서 판매와 우리나라 판매 뭐 약간의 트렌드 차이가 좀 있나요? 대만을 보자면은 좀 하이 브랜드의 인식으로 좀 국내보다는 더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상급 밸리언트가 좀 핵심 제품으로서 인기가 좀 많아서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, 밸리언트의 이 제품의 그 이미지가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가지고 좀 하이엔드적인 이미지로 좀 전반적인 그런 것이 좀 굳혀지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해외에서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. 네, 품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공장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특히 또 대만이 그런 품질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더라고요. 그쵸. 아무래도 그 자전거 산업이 또 많이 발달한 국가다 보니까는 더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가지고 검수를 엄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개발하다 보면 최상급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나요? 아니면 좀 중저가를 만드는 게 더 어렵나요?
아무래도 최상급이 신경 쓸 게 더 많다 보니까는 뭐 하나를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른 하나가 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입문급보다는 좀 최상급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카머라는 헬멧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. 네.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저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